옛날 아주 먼 옛날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에 비슬라프 왕이 살았습니다. 왕국은 풍요로웠지만 왕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궁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황금 사과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순금보다 빛나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과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젊음을 되찾아주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도둑이 들어 사과를 훔쳐갔습니다. 왕은 병사들을 시켜 보초를 섰지만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왕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도둑을 잡아오는 자에게 내 왕관과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왕위가 걸린 일이라 첫째와 둘째 왕자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이 되자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밭에 누워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막내 이반만이 홀로 정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나무 아래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 캄캄하던 정원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반이 고개를 드니 태양 같은 빗덩어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동물, 불타는 깃털을 가진 불새였습니다. 불새는 우아하게 내려앉아 탐스러운 황금 사과를 쪼아 먹었습니다. 이반은 숨을 죽이고 다가가 불새의 꼬리를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불새는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이반은 끝까지 버텼지만 불새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결국 깃털 하나만을 남긴 채 불새는 하늘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깃털 하나가 횃불처럼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왕은 깃털을 보고 기뻐하며 불새를 산채로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불새를 찾기 위해 길고 긴 모험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이반은 황량한 벌판에서 낡은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여행자의 운명을 가르는 무서운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굶주리고 오른쪽은 말을 잃지만 살고 왼쪽은 죽으리라. 이반은 고민 끝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오른쪽 길을 택했습니다. 이반이 숲으로 들어서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덤불 속에서 거대한 회색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반은 말에서 뛰어내렸지만 말은 순식간에 늑대의 먹이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을 잃은 이반은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 집채만 한 회색 늑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반에게 늑대는 사람의 말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반 왕자여, 내가 너의 말을 먹었으니 대신 내가 말이 되어주겠소. 늑대는 등을 내어주었고 이반은 떨며 늑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보이지 않는 속도로 숲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꽉 잡으시오. 우리는 지금 바람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어. 늑대가 한 번 뛸 때마다 높은 산맥과 강이 순식간에 뒤로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불새가 갇혀있는 달마트 왕의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늑대는 이반을 내려주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담을 넘으면 불새가 보일 텐데 제발 새만 데리고 나오십시오. 반짝이는 황금 새장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반 왕자는 늑대의 말을 새기며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황금 새장 안에서 졸고 있는 불새가 보였습니다. 이반은 숨을 죽이고 다가가 불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성공적으로 새를 얻었지만 찬란한 황금 새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불새를 그냥 가져갈 순 없지. 저 새장이 딱이야.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홀린 듯 새장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새장에 연결된 종들이 일제히 울리며 경보가 터졌습니다. 도둑이다. 잠자던 경비병들이 벌떼처럼 몰려나왔습니다. 이반은 도망치려 했지만 수많은 창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마트 왕은 이반에게 황금 갈기말을 가져오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훈련한 이반이 돌아오자
늑대는 그토록 경고했건만 이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의리 있는 늑대는 다시 이반을 태우고 앞으론 왕국으로 달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늑대는 이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명심하시오. 말만 데리고 나오고 보석고삐는 건드리지 마시오. 이반 왕자는 비장한 각오로 마구간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는 웅장한 백마가 서 있었습니다. 이반은 조심스럽게 말의 갈기를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걸린 다이아몬드 고삐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런 명마의 낡은 밧줄은 모독이야. 저 고삐가 있어야 완벽해. 또다시 욕심이 도졌고 보석 고삐를 잡는 순간 나팔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반은 저항도 못하고 포박당했습니다. 앞으론 왕은 분노했지만 이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레나 공주를 데려온다면 용서하겠다. 2번이나 실수를 한 이반은 늑대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늑대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겠소라고 말했습니다. 회색 늑대는 덤불 속에 숨어 헬레나 공주가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공주가 산책을 나오자 늑대는 튀어나갔습니다. 늑대는 순식간에 공주를 등에 태우고 바람처럼 달아났습니다. 이반은 늑대가 데려온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공주 역시 용감해 보이는 이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공주를 앞으론 왕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반은 이별이 슬퍼 눈물을 글썽였고 늑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늑대는 씩 웃더니 땅에서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늑대는 헬레나 공주로 감쪽같이 변신했습니다. 가짜 공주가 된 늑대가 왕의 시선을 끄는 사이 이반은 도망쳤습니다. 이반은 진짜 공주와 황금 갈기말을 챙겨 멀리 달아났습니다. 앞으론 왕이 가짜 공주를 껴안으려던 찰나 공주는 다시 변했습니다. 사나운 늑대로 돌아온 그는 왕을 기절시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늑대는 숲을 가로질러 다시 이반과 합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황금 갈기말과 공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세를 얻기 위해 말을 달마트 왕에게 줘야 했습니다. 이반이 말을 떠나보내기 싫어하자 늑대는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늑대가 황금 갈기가 넘실거리는 명마로 변신했습니다. 이반은 변신한 늑대를 달마트 왕에게 바치고 불세를 받았습니다. 달마트 왕은 명마를 얻어 기뻐하며 위풍당당하게 말에 탔습니다. 왕이 채찍을 휘두르려는 순간 얌전하던 말이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늑대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 왕을 진흙탕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혼비백산한 병사들을 뒤로하고 늑대는 숲으로 질주해 돌아왔습니다. 이반은 늑대의 활약 덕분에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불새, 황금 갈기말, 그리고 공주까지 모두 가졌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막내 왕자가 세상의 모든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늑대는 이반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준 뒤 작별을 고했습니다. 왕자님, 이제 제 역할은 끝났으니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늑대는 숲으로 사라졌고 이반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반과 공주는 행복에 겨워 숲속에서 잠시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빈손으로 돌아오던 형들이 그곳을 지났습니다. 잠든 이반과 엄청난 보물을 본 형들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녀석만 없으면 이 모든 보물과 공주는 우리 것이다. 형들은 악마처럼 칼을 뽑아 자고 있는 이반을 찔렀습니다. 이반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형들은 공주를 위협해 입을 다물게 하고 보물을 챙겨 떠났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늑대는 차갑게 식은 이반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늑대는 지나가던 어미 까마귀를 붙잡아 호통쳤습니다. 저승의 끝에 있는 죽음의 물과 생명의 물을 당장 구해오거라. 까마귀가 물을 구해오자 늑대는 서둘러 이반에게 뿌렸습니다.
먼저 죽음의 물을 뿌리자 입안의 상처가 감쪽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입술에 넣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이반은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깊은 잠을 잤구나. 늑대가 말했습니다. 잠이 아니라 죽었었던 겁니다. 어서 갑시다. 늑대는 이반을 태우고 형들의 결혼식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반을 본 형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왕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헬레나 공주와 결혼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훗날 왕위를 물려받아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회색 늑대는 영원히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았습니다.